이 박근혜 후보가 내세우는 제1공약 경제민주화는 전 야당 따라가기 모습이라고 봅니다. 자칫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잘못할 경우에는 정권 재창출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박근혜 대표는 지난 7월 10일 출마 선언문에서 정당한 기업 활동은 최대한 보장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철폐하여 경제 활력을 불어넣겠지만 영향력이 큰 기업일수록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데 과감하고 단호하게 개입하는 정부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만 앞부분에는 시장경제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이 문제에서 경제민주화의 방점은 대기업 사회적 책임을 위한 과감한 정부 개입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선언문을 보면서 이런 모호한 지향점 그리고 방향의 혼선을 굉장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당의 정체성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선언문을 읽고 또 읽어봤습니다. 저는 바로 박근혜 후보의 이 선언문에 나타난 정신은, 입장은 민주통합당과 그 후보들이 제기하는 사회적 책임, 윤리 강화, 그리고 전면적 재벌개혁과 비교할 때 내용과 정도 면에서 그 야당의 주장의 부분에 속하는 그런 수준이라고 좀 봐서 바로 내용과 범위 면에서는 따라가기의 모습이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 내용은 과거에 우리가 부자 증세를 얘기할 때 우리의 증세를 부자 증세라고 일단 규정을 해놓으면 야당보다 더 많이 증세하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규정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과거 2002년도 선거 때 군 복무기간 단축을 그 당시에 이회창 후보는 노무현 후보보다 더 획기적인 안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경쟁할 수 없는 이슈다 이거죠. 그 자칫 이 문제가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정부의 개입을 주 어떤 핵심 내용으로 한다면 이거는 통합민주당 따라가기로서 이건 대단한 혼선과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하는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박 후보의 입장은 비대위원장 시절을 당의 정책 기조로 채택을 했습니다. 당의 정책 기조로 채택했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당원과 지지자들의 충분한 토론을 통한 공감대가 있었는가? 제가 당내에 이 문제에 대한 이 전문가, 의원, 전문가, 당원들과 토론해 볼 때 충분한 공감대 없이, 토론 없이 일반 하향식으로 결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저는 갖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 중요한 사안, 이건 아주 당의 정책의 기조를 형성하는 중요한 사안인데 이거에 대해서 박 후보의 최측근 주요 인물들 간의 상반된 입장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 자체가 무슨 이슈를 주도해서 당의 긍정적 효과가 있다 하는 일부 평가에 대해서 아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당의 정책 기조로서 채택하기 전에 할 일입니다. 제대로 전에. 지금에 와서 이렇게 하는 거는 그동안의 당내 민주화가 얼마나 심각했던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걸 저는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은 자칫 외부의 입장에서 볼 때, 또 당을 걱정하고 정권 재창출을 바라는 입장에서 볼 때 당의 정체성에 대단한 혼선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것은 정권 재창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하는 우려입니다. 그래서 이를 조속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민주화. 우리 이명박 정부에서는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는 쓰지 않습니다. 지금 경제민주화의 기본 취지가 충분히 공감이 가기 때문에 이 경제민주화의 내용은 공정성이 핵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제 주체를 직접 규제하기보다는 거래의 공정성을 확고히 하자는 것. 이것이 이명박 정부의 경제민주화의 내용인 공정경제의 핵심 내용입니다. 부자와 대기업을 끌어내리는 정책보다는 빈곤층과 중소기업을 끌어올리는 정책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공정성이 보장되면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또 이것이 바로 경제성장의 동력이 된다고 하는 기본식입니다. 저는 경제민주화와 관련하여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시장에서 공정성을 엄격히 확립하면서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명박 정부의 정책 기조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기에 더해서 대기업의 불공정한 행포로 거래 중소기업이 문을 닫거나 또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발생할 때에는 사회범죄처럼 경제살인죄, 폭력죄로 인식해서 그에 상하는 무거운 처벌을 해야 된다는 이런 입장입니다. 왜 사회에서는 힘이 세다고 해서 약한 자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는 각종 법률이 되어 있는데 왜 경제사회에서 법인과 법인 간의 거래, 경제주체와 경제주체 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무도한 살인을 저지르고 무도하게 경제적 약자를 괴롭히는 경우에도 아무 처벌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지금까지는 주로 경제적 처벌을 해서 과징금을 매기고 벌금을 매기는 정도로 끝났습니다. 전 이거는 경제적으로 가불간의 차이가 있는 시장에서는 그렇게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퇴출시키거나 시장의 참여를 상당 기간 제한하는 일종의 시장 격리 조치죠. 그런 조치를 강구해서라도 이 문제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우리 이 경제에는 중간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정책을 왜곡시키는, 그래서 이 시장에서 비정상적으로 기생하는 중간 착취자가 있습니다. 이 중간 착취자를 근절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를 위해서 대통령 직속에 바로 이 비정상적인 시장에서 기생하는 중간 착취자를 정리하기 위한 시장정상화위원회를 둬서 이 문제를 근접토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로, 지난해 제가 대통령실장 때 논란이 됐던 사안입니다. 저는 앞에 두 가지로도 도저히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가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를 해서라도 공정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세 가지 문제는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그 대기업 규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경제 민주화에 대한 새로운 제안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는 후보들 간에 진지한 토론을 해서 빨리 새누리당의 입장을 정리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합니다. 10년 전과 5년 전에 박근혜 후보가 한 말을 다시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자료 나눠드린 내용에 보면 그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표로 만들어서 한번 여러분께 설명드리자 합니다. 이 경제민주화에 대한 입장인데,
우선 정책 기조를 비교해보면 박근혜 후보는 정당한 기업 활동은 최대한 보장한다. 아마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 입장을 지지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패키지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혼선이 빚어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과감하고 단호한 정부 개입을 하겠다. 이것이 아마 김종인 위원회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둘이 혼선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향점이 모호하고 시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로 인한 이 혼선이 지금 기업들을 불안하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얘기합니다. 대기업 정책에 대해서도 부분적인 재벌 개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환 출자에 대해서는 기존권은 어쩔 수 없고 신규 순환 출자를 금지한다. 금산 분리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아직 입장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주회사 규제 강화에 대해서도 입장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출총제 부활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경제민주화는 대단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것은 지금 유럽발 이 경제위기 속에서 내년도에 3% 내지 2%의 아주 저성장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이 상황에서 저는 이 문제를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내년도에 대한민국 경제가 정말 걱정될 거라고 걱정입니다. 이렇게 끌어서는 안 될 일이다 하는 저는 판단해서 오늘 여러분께 이어서 설명드립니다. 참고로 박근혜 후보 입장하고 민주통합당 입장을 비교해보면 박근혜 후보 입장은 민주통합당 입장의 부분입니다. 일부분. 보면 민주통합당은 재벌기업의 경제력 집중 완화. 이건 아주 전통적으로 이 과거에 우리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오던 하나의 정책이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경영 강화. 이건 거의 똑같아요. 용어가. 대기업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도. 이것은 2008년에 저희가 기술 탈취에 대해서 홍준표 당시의 대표가 있을 때 제가 청와대 실장할 때 이미 이것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저 임태희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우선이다. 사회적으로 힘센 사람과 힘없는 사람, 부자와 빈곤한 사람이 다 공존하는 게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돈이 있다고 해서 힘이 세다고 해서 약자를 괴롭히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첫째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하는 게 첫째. 그것이 법질서듯이 시장에는 공정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기업의 자율성 보장이야. 앞으로 경제 불황 속에서 세계 시장에서 우리 경제가 그래도 시장 주도력을 행사해 나가기 위해서는 민간이 자유롭게 창의력을 가지고 세계 시장을 진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에서의 공정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중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차원이죠. 부분적 재벌 개혁에 대해서 지금 민주통합당은 전면적 재벌 개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환 출자는 3년 내 해소하겠다. 제 말씀이 신규 금지하는 방향보다는 아마 속 시원하게 생각하기는 3년 내 해소를 더 속 시원하게 생각합니다. 그 뒤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는 따져보지 않고 저는 이런 판단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금산 분리 추진하겠다. 지주회사 규제 강화 추진하겠다. 출총제 부활 10대 그룹에 전향하겠다. 대기업 손보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보면 민주통합당 정책이 시원하게 느껴질 겁니다. 박근혜 후보의 정책은 민주통합당 정책을 따라가는 미지근한 정책으로 느낄 겁니다. 이 구조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는 대기업 사전 규제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강력 처벌을 하자. 경제 사입죄, 폭력죄로 이런 식으로. 왜 개인은 엄중한 처벌을 하는데 경제 주체에 대해서는 제일 값비싼 돈으로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게 하는가 하는 거죠. 앞으로는 돈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사회에서 격리하듯이 시장에서 격리하거나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이런 정책까지도 고려해야 된다. 중간 착취자를 근절해야 합니다. 정부의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로 공정성을 확보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래서 저는 자유시장주의의 가치, 그것은 자율과 공정과 책임입니다. 이 가치를 유지하는 정책 기조를 가지고 저는 이 경제민주화를 실천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유시장주의에서 지금까지 다소 소홀히 해왔던 공정과 불공정에 대한 책임을 엄격하게 물을 경우에는 중소기업과 경제적 약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해서 새로운 창의적인 기업들이 저는 시장에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이런 소신을 가졌습니다. 민주통합당의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대기업과 부자를 끌어내리는 정책이죠. 그러나 우리는 중소기업과 빈곤층을 끌어올리는 정책입니다. 저는 이 박근혜 후보의 정책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최근 현안과 관련해서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축은행과 관련한 사안입니다. 제가 대통령실장으로 있었던 지난해 6월의 일입니다. 당시에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회장하고 박지만 회장 부부가 유착되어 있다 하는 이런 의혹이 도하 언론에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 문제를 정리하는 것과 최근에 당내에서 문제가 됐던 사안을 정리하는 것이 왜 이렇게 달라졌나 하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당시 후보 박근혜 후보는 누구보다 본인의 동생을 지지하죠. 본인이 잘 알 텐데 본인이 아니라고 확실히 말했으니 그것으로 끝난 것 아니냐 하고 발언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이게 수사의 가이드라인이 됐는지, 그래서 잘 판단 못하겠습니다. 됐는지, 그 당시 주요 언론하고 야당에서 엄청나게 이 문제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소환 절차나 조사 없이 간단한 조사에 소환 절차에 간단히 조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는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박근혜 후보께 묻고 싶습니다. 왜 당시에는 이렇게 처리하고 이번 일은 180도 다른 입장에서 처리했는가? 이게 원칙과 쇄신인가? 분명히 내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무슨 비방하고 이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지금 중요한 문제인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것이 자칫 새누리당의 정권 재창출에 걸림돌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한번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 자료는 지난 7월 4일 날 통합민주당에서 나온 이 자료입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검찰의 저축은행 관련 비리 수사 박지원이 아닌 박지만이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요. 민주당이죠. 검찰이 박지만에 대해서 수사해야만 국민들이 저축은행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의지를 믿어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태까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박 후보의 측근들이 답변을 해왔지만 이 문제만큼은
직접 답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민주당이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면 이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거 없는 정치 공세라면 분명히 그것이 근거 없는 정치 공세다는 것이 밝혀지면 저도 민주당의 문제에 대해서 앞장서서 대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